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한 30대 새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들어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덕분에 식은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서인지 결혼 생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니면 결혼까지 오기 힘들었던 제 사정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막 결혼한 초짜 유부녀지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살 것 같던 부부도 몇 년 뒤 이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으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게 결혼을 했기에 저의 결혼에 대한 사연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결혼에 대한 저의 웃지 못할 사연을 전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젊어서부터 작은 사업을 꾸려오셨고 무남 동녀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넉넉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예쁨 받다 보니 어릴 적에는 저도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 느꼈었지만 딱 하나 외동으로서 늘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실 정도로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사정에 저는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죠. 다른 형제 자매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외동이었던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도 조용하고 소심한 탓에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숫기가 없다 보니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일 줄도 몰랐고 덕분에 친구 한번 사귀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그나마 마음 맞는 친구 한둘 정도는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별로 없는 탓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심심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 번도 성적 스트레스를 주신 적이 없었지만 제 스스로 좋아서 시작한 공부였어요. 타고나게 좋은 머리는 아니었지만 저는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기쁨을 느끼며 점점 공부에 흥미를 붙여갔습니다. 덕분에 학창시절 제 특기는 공부였어요. 사실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처럼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하는 것처럼 공부를 특기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더라면 다른 꿈을 꿔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유일한 특기였던 저는 결국 학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대학 교수가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았어요. 교수야말로 평생 학업에만 힘쓰면 되는 일이니 다른 재주 없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교수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생이 된 저는 달라진 환경에 설레고 긴장되었어요. 성인이 된다면 그런 고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하러 대학에 진학한 목표가 있었기에 다른 건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길을 막연한 꿈으로 여겼던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목표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고 좋은 학점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통 대학에 들어가면 놀기 바쁠 텐데도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힘들다는 고3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었죠. 어른들은 놀 때는 제대로 놀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놀아본 사람이나 하는지 대학에 가서도 놀 줄을 몰랐던 저는 다른 사람들이 미팅에 소개팅에 청춘을 즐길 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창 놀기 좋아할 나이라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회가 제게는 별로 찾아오지 못했네요. 저는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니었고 앉아서 공부만 했던 탓인지 어릴 적부터 늘 통통한 몸매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 사이즈는 늘 66 아니면 77이었고 그나마도 대학 입학을 한다고 다이어트를 하여 66 정도의 통통한 몸무게를 유지한 거였죠. 부모님이야 제 눈에 안경이라며 그런 저도 예쁘다 해주시고 제 스스로도 제 몸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통통하고 평범한 외모의 저는 또래 남자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한 번씩 번호도 따여보고 소개팅도 나가기 마련인데도 저는 먼저 다가오는 남자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다가가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보니 저는 나이를 먹고도 혼자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는지 어느 날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 학교 동기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인이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도 처음이었던지라 놀랍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과정을 밟던 중이라 한창 바빴는데 누군가 제게 호감을 보인다고 하니 그걸 그냥 거절하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도 내심 연애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그 친구 말로는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기에 당시 공부만 했던 저는 호기심 반, 설레임 반에 그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죠. 애초에 소개팅 경험이 많지 않았던 탓에 약속 전날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소개받고 싶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가 실망을 시킬까봐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저희의 첫 만남은 참 괜찮았습니다. 고심 끝에 고른 듯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그 남자는 먼저 대화를 주도하며 계속 제 기분을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제게도 느껴졌었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놀라셨죠? 사실 저도 원래 소개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연희 씨 얘기를 듣고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물론 사진도 너무 예쁘셨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소개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주었던 건지 저를 좋게 봐준 그 남자에게 저도 호감이 생겼습니다.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경준 씨는 제가 착하고 귀엽다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죠. 누군가에게 그런 호감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 저는 경준 씨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경준 씨는 제게 참 잘했습니다. 제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 매번 예쁘다, 귀엽다 말을 아끼지 않았고 교수 준비를 하는 저를 보며 똑똑하다고 좋아했었죠. 그런 애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하던 제가 연애 경험이 몇 번 없는 걸 알고는 이해를 못할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 연희같이 착하고 똑똑하고 귀여운 여자를 왜 아무도 몰라준 거야? 아니, 사실은 연희 네가 남자들 마음을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 이렇게 예뻐해주는 건 우리 부모님이랑 경준 씨밖에 없는데. 경준 씨야말로 콩깍지 씌인 거 아니야? 에이, 아직도 내 눈에는 너무 예쁜데 이게 콩깍지일 수가 있나? 그러면 평생 콩깍지 안 벗으면 되지. 나는 자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았어. 지금도 매일 결혼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결혼하자, 연희야. 응? 저를 너무 아껴주던 남자친구는 저와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연애 1년 차인데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싶었지만
저도 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 얘기가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저는 아직 결혼이 이르다 싶었어요. 교수 임용이 되기 전에는 제가 돈벌이가 별로 없기도 했고, 결혼을 하면 혹시나 제 공부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경준 씨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도 없었던 탓에 남자친구의 결혼 얘기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자기가 외조를 확실히 해주겠다며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경준 씨는 정말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나랑 결혼해서 자기 공부 방해받는 일은 없을 거야.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연히 너 외조해 줄 수 있잖아.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거 남자친구보다 남편이 더 잘하지 않겠어? 연희야, 나는 너랑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갖고 싶어. 결혼한다고 당장 아이 갖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좀 더 오래 붙어 있고 싶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줘라. 응? 그 말을 들으니 나를 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이른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각자 양가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경준 씨는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라면 불편하고 떨릴 법도 한데 늘 그런 것처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는 새삼 그 사람에게 또 반하게 되었어요. 나한테는 없는 경준 씨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저는 늘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경준 씨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부모님은 염려했던 것보다 경준 씨를 반겨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저를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편이라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으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식사 자리 내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서 와요. 연희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연희가 하도 칭찬을 하기에 어떤 청년일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보게 되네요. 제가 직접 찾아뵈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연애야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들이 끼어들 게 있나? 그래도 이렇게 일찍 결혼 이야기를 들어서 놀라긴 했네요. 아무쪼록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도록 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이른 결혼 소식에 당황스러워 하셨었어요. 저도 좀 빠르다 싶어서 고민을 했었으니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었죠. 그래도 다행히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겠다는 경준 씨를 환영하며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직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거나 상견례 날짜를 바로 잡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비 사위를 보며 웃어주시는 걸 보며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다고 생각했고 그걸 보고 저는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좋아해 주시는 거라 여겼죠. 하지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자리가 끝이 나고 경준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은 그제서야 제게 두 분의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연희야, 너 그 청년 정말 좋니? 왜? 엄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글쎄, 내가 너무 기대가 많았던 건지 막상 직접 보니 좀 걱정이 많이 되네. 왜 그래요? 경준 씨 좋은 사람이에요. 왜 혹시 경준 씨 학벌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고졸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은데 학벌이야 별 문제가 안 되지. 다만 너랑 너무 차이가 나잖니. 너랑 붙어 있으면 비교가 될 텐데 스스로 자격지심이라도 느끼는 건 아닐까 그런 게 걱정인 거지.
에이, 경준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그렇게 아껴주는데 설마 나한테 자격지심 느낄까 봐요?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과해 보여. 자존감이 높은 것이랑은 다른 이야기다. 그런 스타일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잖니. 그럼 혹시나 자기가 무시당한다 생각하거나 자기 와이프보다 못난다 생각하면 너한테 억하심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저는 경준 씨의 자신만만한 모습이 호탕해 보일 거라 생각했더니 부모님은 저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이라 그런지 나쁘게 말씀하지는 못하셨지만 분위기만 보아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준 씨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고? 그 친구 지금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니? 아이 집안도 그리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 오늘 보니 외제차를 타고 왔더구나. 회사원 월급 뻔할 텐데 그런 차 끌고 다니면서 유지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말이야. 게다가 시계도 그 나이대가 쓰기에는 꽤 비싼 거던데 이 사치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에이 아니야. 그냥 뭐 하나 살 때 오래 쓸만한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그렇지 사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렴한 거 자꾸 사느니 평생 쓸 거 사는 거지. 내가 돈으로 사람 계급 나누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결국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이제 막 몇 년 차 직장인이 하고 다닌다기에는 전부 과해 보이는구나. 사실 경준 씨가 평소에 저와 데이트할 때에는 대학원생인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비싼 곳은 피하고 무리하지 않다 보니 경준 씨가 사치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한 번 사두면 평생도 쓰니까 오히려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했고 외제차는 타는 이유도 허세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자기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운전을 못하기도 하고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외제차가 얼마 정도 하고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들이 전부 과해 보이고 사치라 느끼셨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경준 씨가 저보다 학벌도 낮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딸과 비교하려니 이것저것 다 빠져 보이는 사윗감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으신 눈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들 결국 연이 네 결정이야. 네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이잖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라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우리도 겨우 한두 번 본 걸로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우리도 네가 확신을 가지면 결혼 허락하마. 다만 네 스스로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때는 꼭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나. 요즘 아무리 이혼율이 높다 그래도 이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않겠니? 엄마 아빠는 널 믿으마. 저를 믿어주신다며 제게 선택권을 주신 부모님께 저는 감사하고도 죄송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괜히 사위 욕심이 과하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게 다 전부 저를 걱정하고 위하셔서 그러신다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말씀처럼 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건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 우선이기보다는 그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때는 경준 씨가 그런 사람일 거라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결정된 자리였죠. 남자친구는 저와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서 하루라도 늦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자마자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것처럼 제가 경준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며칠 간격으로 경준 씨 부모님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 때야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탓에 얘기도 잘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라도 점수를 따보겠다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죠. 양가 집안 모두 상견례는 처음이었기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짙었어요. 아무래도 자녀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이다 보니 어른들은 서로 선뜻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얘기만 오가던 중에 경준 씨네 부모님이 먼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애들한테 뭘 많이 해줄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즘에는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들어보니 애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준비하겠다 한 것 같은데 그쪽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남녀가 평등한데 저희도 남자 쪽에서 무리하게 부담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서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시작하는 거야 저희 때는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연희가 공부 중이기도 하고 아직은 벌이가 많지 않다 보니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사돈들께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겠죠. 도와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한 거죠. 불편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솔직히 저희는 연희가 백수나 마찬가지니까 좀 걱정이었거든요. 교수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확실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라도 그쪽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다고 우리 연희가 정말 백수는 아니죠. 저희 딸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설마 교수가 안 될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유학까지 보낼 아이를 시집 보내는 게 더 걱정이죠. 저희도 따님이 교수가 안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 며느리가 교수라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부부간의 직업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무슨 상황에서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연희가 남 무시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고 벌써부터 괜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수라느니 교수가 되겠냐느니 은근히 뼈가 있는 경준 씨 부모님의 말씀에 저도 당황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심기도 조금씩 나빠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어떻게든 참으려 하셨지만 딸인 제 눈에는 적지 않게 기분이 상하신 건 맞아 보였어요. 저 역시도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에 시부모님이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라 그런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애초에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던 자리였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게 더 많으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나중에 제 벌이가 어떻게 될지 혹시나 제가 교수가 되어 아내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닐지 염려하듯 물으시는 것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듣게 되니 기분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괜히 저희 부모님까지 불편하게 하시는 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참으면서도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 확고했던 결혼 선택에 대해 조금 흔들리게 되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은 대학원까지 공부한 딸이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시댁과 남편에게 을이 될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겸손하신 성품이라 남들 앞에서 돈 자랑 한번 하지 않으실 분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뿐인 딸 시집 보냈는데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 보내게 하고 싶고 그 사이만 잘한다면 차도 바꿔줄 수 있죠.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매달 제 카드에서 빼서 쓰게 하면 되고 제가 딸아이 형편을 도와줄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돈께서는 벌써부터 저희 딸에 대해 과하게 걱정을 하시니 제가 딸을 도와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저희 아버지가 무시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 그제서야 경준 씨네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그 뭔가 오해를 하셨나 봅니다. 아니, 저희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애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죠. 아니, 그래도 결국 결혼은 애들끼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준이가 결혼을 서두르는 걸 보면 둘이 깊은 관계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부부간에 서로 위치가 어떻든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사돈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시니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저희야 더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 괜히 독이 될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님들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저희의 결혼 준비를 여유 있는 저희 집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말에는 해줄 만큼 해줄 테니 절대 며느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가 담겨 있었죠. 시부모님도 그걸로 만족하시는지 더 이상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쪽에서도 차라리 대놓고 얘기를 해서 다행이었다며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진행하자 하셨지만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마음이 그리 편치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 얘기나 어른들의 기싸움을 지켜보니 마음이 꽤 착잡했어요. 왜 딸 가진 부모님은 돈을 쓰면서까지 을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셔야 하고 딸이 시집가서 당할지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셔야 하는지 상호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결혼에서 이미 제가 접고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여권 신장이 되었다고 하고 일하는 여자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며느리와 와이프는 결국 을이 되어야 하는 건지 혹시나 나중에 있을지 모를 일들을 떠올리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박사과정 준비를 결혼을 하고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혹시 시댁 입김에 일이 틀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사업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며 결혼에 대한 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야, 나도 장인어른처럼 사업이라도 시작해볼까? 장인어른도 결혼할 때 사업 꾸리셨던 거라며. 장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두 분이 그만큼 사업 키우신 거 보면 우리도 못할 것 없지 않겠어? 갑자기 무슨 사업? 글쎄, 뭐 그렇다고 사업이 쉬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도 너무 다르고 또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처럼 같이 일 도와서 할 수도 없잖아.
아니, 내가 뭐 꼭 네 도움을 직접 받을 필요는 없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연희 네가 장인어른한테 사업 자금 좀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사업 자금? 글쎄, 우리 아빠가 워낙 공가사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라 내가 빌려달라 그래도 그냥 빌려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연희야, 나는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사업하려는 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너 공부하게 평생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회사원 월급만으로 어떻게 네 뒷바라지를 하겠어. 안 그래? 사업 수완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이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 얘기를 빌려 사업 이야기를 꺼내더니 심지어는 저더러 아버지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보라며 도움을 구해왔습니다. 곧 부부가 될 사이이니 서로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노골적인 부탁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며 마냥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 이야기는 제가 돌려 말하며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당장은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다음번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경준 씨와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남자친구를 믿으며 계속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날도 저희는 후보군으로 두었던 신혼집 몇 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저보다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경준 씨가 좋아하는 집으로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남자친구와 같이 집을 둘러보고 다니면서 계약을 목전에 두었던 순간 경준 씨가 잠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와서는 부동산에 앉아있던 저를 데리고 나갔죠. 오늘 계약 못하겠다. 일단 나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용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간 남자친구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에 일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이 있다니? 무슨 일? 나 지금 전화로 소식 듣고 오는 길이야.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해서 압류당했다는 소식. 뭐? 압류라니? 그럴 리가.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대체 어디서 무슨 전화를 받았다는 건지 아빠 회사가 압류당했다는 뜬금없는 얘기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한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던 탓에 남자친구의 말이 더 와닿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부모님과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누구와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봐, 안 봤지? 너네 회사 이제 끝장난 거야. 근데 여태 그걸 몰랐어? 아니면 작정하고 나 속인 거 아니야? 속이다니, 나 정말 몰랐어. 하, 아무것도 봐줄 것 없는 걸 데리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뚱뚱한데 이제는 친정에 돈까지 없어? 야, 우리 결혼 때려치자.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어차피 돈 보고 결정한 결혼인데 돈 없으면 파혼해야지. 이 자리에서 바로 파혼하자 우리. 뭐? 그 말 지금 진심이야? 나를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몰랐어? 그럼 설마 내가 널 정말 사랑하기라도 해서 결혼하려고 한 줄 알았어?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내가 너 똑똑해서 좋아했을까? 똑똑하다고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머리에 든 거 많으면 똑똑한 척이나 하지. 여자는 외모가 전부야. 근데 네가 예쁘기를 하냐, 날씬하기를 하냐, 뭐 하나 봐줄 것도 없는 게 유일한 매력이 집에 돈 좀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집안까지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어떡하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그 상황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 생각해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무능해진 네가 나쁜 거야. 그러게 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돼지 같은 네 비위라도 맞추고 살아보려 했더니 그마저도 이 사단을 만들어서 지가 걷어찼네. 사업자금 좀 받아서 팔자 좀 펴볼랬더니 다 틀어졌네. 너 그렇게 생겨먹어서는 평생 결혼 못할 거야. 제게 저주 같은 악담을 하며 돌아서는 남자친구를 보니 손이 덜덜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놈은 충격을 받은 저를 길에 내버려 두고 차를 타고 떠났고 저는 그곳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와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던 아버지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던 걸 늦게 보시고 연락을 주신 듯 했어요. 그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회사 사정을 물을 정신도 없이 아저씨에게 데리러 와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아저씨, 나 여기 좀 데리러 와주세요. 저 길에 그냥 있거든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쏟으며 정신없이 얘기하는 제 말을 들으시고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오시는 동안 저는 그제서야 제 가방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그놈 차 뒷자리에 두고 온 게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놈도 늦게 알았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 얼굴에는 저를 향한 비웃음과 환멸이 가득했고 그놈은 제 가방을 더러운 짐짝이라도 되는 양 집어 던지듯 제게 넘겨주었어요. 네 물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사람 귀찮게 말이야. 이제 집에 돈도 없을 텐데 그런 거라도 팔아서 생활비 보태야 할 것 아니야. 내 마지막 온정이라 생각해. 아무튼 나 가방도 돌려줬으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리고 하필 그 순간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전 남친의 망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삼촌처럼 지내던 아저씨를 보니 참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놈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연희야, 왜 울고 있어? 아저씨, 우리 아빠 회사 정말 압류당했어요? 우리 집 망해요? 너 회사 이야기 벌써 들었구나. 아이고, 그래서 울었니? 근데 지금 사장님이 처리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어. 아마 사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연락이 안 되셨을 거야. 정말 별일 아니니까 울지 마라. 응? 별일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왜 회사 압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새로운 세무사가 뭘 잘못 처리했던 모양이야. 세금 처리를 누락시켰는지 일이 좀 꼬인 것뿐이다. 아버지가 지금 관계자들 만나러 가셨으니 내일쯤이면 다 정리될 거야. 그럼 정말 괜찮은 거예요? 부도 나는 거 아니죠? 부도가 나기는 왜 나? 설령 부도가 난다 한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희 아버지 회사 돈보다 개인 자산이 더 많은 건 모르냐? 연희 네가 그래서 울고 있었구나. 그래, 많이 놀랐겠다. 내 말 믿고 이해 안심해라.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버지 만나러 회사로 가자. 저를 안심시키고 설명해 주시는 기사 아저씨 덕분에 저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 회사가 망한다 난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환 위기도 거뜬히 넘기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문을 닫으실 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 남친도 들었던 건지 그놈이 차에 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연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괜찮대? 괜찮으면 뭐, 네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좀 전에 파혼했잖아. 기억 안 나? 아니, 무슨 상관이냐니. 장인어른 일인데 당연히 상관 있지.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파혼 이런 건 내가 오해를 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 그냥 잠깐 싸운 거지. 아, 왜 그래? 잠깐 싸운 거라고? 너 참 속 편히 산다. 여태 나를 속이고 우리 집 돈 보고 나를 만났다면서 이제 와서 별일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나 호구 등신 같아 보여?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근데 너 돈 보고 사귀었다느니 그런 거 다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장인어른 회사가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문제 생길까봐 스트레스 받았나 봐.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세요, 최경준 씨. 그리고 사과할 것 없이 오히려 고맙지. 하마터면 당신한테 속아서 사기 결혼할 뻔했는데 이제라도 솔직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그동안 뚱뚱하고 매력도 없는 나 만나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당신 무식한 것 때문에 고생 좀 했다는 거. 그동안은 서로 못난 점도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나도 잠깐 미쳤었지. 어떻게 너같이 봐줄 것 없는 놈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나야 뚱뚱하고 매력이 없다 그래도 집에 돈은 있고 교수할 만큼 미래가 창창하지만 너는 뭐 하나 나보다 잘난 게 있니? 돈도 없고 학벌도 낮은 주제 허세만 많아가지고 나야말로 사양할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조금 전까지는 그런 놈한테 걷어차이고 파혼하여 너무 비참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인간을 보니 파혼을 한 게 참 잘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도 찍을 뻔했는데 그랬으면 위약금 때문에 배만 더 아플 뻔했네요. 그래서 때맞춰 벌어진 그 일이 하늘이 도우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쩌면 조상님들께서 제가 개차반 같은 놈이랑 결혼하는 걸 결사 반대하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됐고 다행히 이후로도 아버지의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우 며칠 만에 정리될 일이었는데 그놈이 그렇게 유난을 떨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 생각을 했지만 그 인간이 저보다도 우리 회사 소식을 빨리 듣는 걸 보니 아빠 회사에 적지 않게 관심이 많았나 본데 결혼했으면 나중에 자기가 회사에 숟가락이라도 얹을 생각이었나 싶어서 더 다행스러웠네요. 저도 나름 신중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놈이 알아서 복을 걷어차준 덕분에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고맙기까지 합니다. 덕분인지 생각보다 파혼의 상처도 그리 크지 않았죠. 미련도 없고 분노만 남았다 생각하니 그립거나 슬픈 감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부디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박사과정을 준비하다가 만난 동료였는데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런지 저희는 처음부터 정말 잘 맞았어요. 당시 결혼 생각은 완전히 접고 있었기에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서로 공부하며 붙어 다니던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가 되어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완벽한 제 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는 남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저희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도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며느리 대접도 아주 잘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사위를 무척 좋아하시고 모두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제서야 제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이 안정적인 행복을 계속 지키고 싶네요. 그럼 저희는 걱정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